이번 시간에는 축을 3D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동력 전달 장치에서 축 부분은 화면에서와 같이 6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축 부분은 중간에 해칭을 하지 않습니다. 축 같은 부분을 해칭을 하면은 오히려 수상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해칭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2개 부분에 키가 들어가는데요. 여기 2개 부분에 키가 들어가는데 키가 들어가는 부분만 부분 단면을 내서 나타내 줘야 된다는 것. 해칭은 키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 부분을 그릴 때 유의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이 파란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베어링의 안찌름 치수입니다. 베어링은 6203의 베어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규격집에서 6203 베어링을 찾아서 이 안찌름이 스몰 D로 나올 겁니다. 이 스몰 D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찾아서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키 부분도 규격집을 찾아야 된다는 것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오일실이 들어가는 것, 오일실이 들어가는 것도 지금 요 부분이 오일실에 들어가는 끼워져지는 부분의 축 부분에 규격집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규격집을 찾아야 된다는 것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지금 요 부분은 와셔와 너트로서 조립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멈춤 나사가 들어가는 부분, 축 부분만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 끝 부분에 센터 구멍, 그러니까 축을 가공할 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센터 구멍으로 심압대로 잡아줄 수 있는 센터 구멍을 표시를 해주는 부분이 축 그릴 때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부터 이 부분까지가 8mm다. 자로 재면 됩니다. 재서 8mm로 그리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다. 그러면 10mm를 재서 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길이들을 얘를 12mm다. 축의 단차가 32mm다. 이런 부분들은 다 자로 재서 그리는 치수니까 여러분들이 재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3D 형상에서 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3D 형상에서 축 부분은 5번 부품인데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본체 안에 베어링 안에 이렇게 축이 들어가는 형상을 우리가 그려주게 되겠습니다. 이 키가 기어와 조립되는 오른쪽 부분의 키 부분과 반대편에 있죠. 그 다음에 플랜저와 조립되는 이런 부분의 키가 들어갈 부분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멈춤 나사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나사 가공, 그리고 와셔가 들어가는 부분에 나사의 틈새 부분, 그리고 3D 모델링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센터 구멍을 표시해주지 않아도 좋지만 2D 치수 기입을 할 때는 반드시 센터 구멍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을 해서 우리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 만들기로 스탠다드 IPT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플러스를 눌러서 XY 평면 클릭을 하고 S 스케치를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스케치면이죠.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마우스 오른쪽으로 2점 직사각형으로 저는 자로 재서 이렇게 반틈을 그려서 이 기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방법으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릴 때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릴 때 예를 들어서 원래의 치수와 유사하게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6개의 단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D를 눌러서 이 끝단과 이 끝단의 전체 치수를 먼저 132mm 이렇게 전체 치수를 먼저 그렸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치수를 단차의 길이를 기록을 해줍니다. 여기는 10mm가 되고요. 계속 D를 눌러서 여기는 12mm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22mm가 되고요. 그리고 이 치수는 18mm가 됩니다. 그리고 치수는 32mm가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치수가 32mm가 되겠네요. 32mm. 그러면 이 치수는 당연히 28mm가 됩니다. 그리고 누르면 안 됩니다. 누르면은 여기에 구속이 잡혀 있기 때문에 28mm는 자동적으로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 했습니다. 이제 단치수를 기입을 했기 때문에 기름치수를 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치수는 자, 이 선이 지금 중심선이 아니기 때문에 치수를 눌러서 이 치수와 이 치수를 누르면 6.3mm 이렇게 나오는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 선이 선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하게 되면 녹색, 이제 파란색 체크박스가 나오는데 자, 이런 위쪽 선까지 다 잡히게 됩니다. 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빨간색 네모 박스가 나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선들만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심선을 체크를 하면 중심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심선 바뀌었죠. 그러고 나서 자, 치수를 눌러서 이 치수와 이 치수를 누르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지름 치수가 나옵니다. 지름으로 하든 반지름으로 하든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지름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와 여기를 치수를 해서 8mm가 됩니다. 8mm, 자로 재면 됩니다. 여기와 여기를 치수를 클릭해서 12mm, 여기와 여기는 17mm가 됩니다. 그리고 큰 지름은 20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치수가 틀어졌으면 선이 조금 내려가거나 그렇게 되면 자꾸 위로 대략적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D를 눌러서 요거와 요거 클릭을 해서 17 눌러주고요. 여기와 여기를 눌러줘서 12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파란색으로 지금 모든 선들이 구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고 나서 회전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회전 레볼루션의 약자 R이 단축 명령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회전을 잠깐 해서 R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런 팝업이 뜹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프로파일은 우리가 돌리고자 하는 객체 이런 영역을 다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축은 자, 여기에 이 축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 다 이렇게 회전을 하는 자, 회전을 해서 만들어지는 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각도도 우리가 완전한 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60도 만들어주면 됩니다. 프로파일 선택 자, 선택을 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축을 선택을 눌러서 자, 이 중심선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것이 확인할 수 있죠. 자, 확인 누르면 하나의 축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번 도면에서 아까 전에 빼먹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지름은 6203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치수를 쟀을 때 자, 여기 17mm가 나와서 17mm라고 자료를 쟀으면 다행인데 자, 실제 시험장에서는 16mm나 18mm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17mm로 설계가 되지 않고 16 또는 18이 되면은 이 베어링에 끼워져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규격집을 열어서 컨트롤 F로 6203 이렇게 치면 됩니다. 6203 치면은 자,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왼쪽 상단에 이런 규격을 보고 우리가 여기에 축이 이렇게 끼워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 축과 똑같은 스몰 D를 찾아야 됩니다. 본체를 그릴 때는 라지 D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6203에 스몰 D가 17mm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17mm는 정확하게 17mm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자로 재는 치수가 아닙니다. 키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 부분의 치수는 자로 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12mm가 나옵니다. 여기 21번의 평행 키 이렇게 있습니다. 컨트롤 F로 해서 평행 이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행 키가 나오는데 뭐든지 이제 그림을 잘 보고 저희가 그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형상이 지금 뒤에서 없어서 그렇지 이 축 부분의 형상이 되는데요. 자, 이 축 부분에 오른쪽 키를 보면 오른쪽 데이터를 보면은 자,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축 지름 D가 기준입니다. 12가 지금 이하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요 치수들을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T1과 T2가 나오는데 T1은 축과 관련되는 치수, 여기 B1도 마찬가지죠. E자 T2와 B2는 구멍과 관련된 치수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1의 치수 및 T1의 허용차는 플러스 0.1, 0이 들어가고요. T1의 기준 치수는 2.5, 그 다음에 저희는 활동형을 쓰지 않고 보통형을 씁니다. 그 다음에 B1은 N9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B1의 치수는 4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기에 T1 치수는 여기 2.5가 들어갑니다. 여기 2.5가 들어가고요. 플러스 0.10 허용차가 2D 치수 기입을 할 때 기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폭값 B값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값이 폭값입니다. 이 치수는 B1 치수 4가 나오고요. 그리고 허용차가 N9가 나오는 겁니다. 이 N9도 치수 공차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문자로 표시를 한 겁니다. 설계를 할 때
이 2.5의 T5 값과 이 폭값 4값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평행 키에 보면은 뭐 양쪽 둥근형, 한쪽 둥근형, 양쪽 네모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능사에는 양쪽 둥근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L 값, 길이 L 값은 4로 재서 기록을 해주면 됩니다. 요 B 값은 아까 전에 우리가 4라고 했죠. 그리고 이 폭이 4이기 때문에 이 R 값은 당연히 반이니까 2가 됩니다. 이런 값들을 참고를 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왼쪽 윗부분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릴 때 원점이 여기 눌러보면은 XY 평면이 세로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Y 평면을 클릭을 하고 가운데 면이죠. 그래서 S를 누르면 스케치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면 하는 거 F7번 그래픽 슬라이스 단면을 이렇게 했습니다. 단면을 이렇게 했죠. 단면을 하고 지금 이런 선들이 선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형상 투영의 화살표를 눌러보면은 여기 절단 모서리 투영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선들이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우리가 체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절단 모서리 투영 이렇게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직사각형 눌러서 여기 하나를 그려줍니다. 이 치수는 우리가 아까 전에 규격집에서 찾은 대로 D를 눌러서 이 치수는 2.5. 그 다음에 자로 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떨어진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L 값이죠. L 값은 자로 잰 값을 넣어줍니다. 여기와 여기까지의 치수는 반대편에서 재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는 2mm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mm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회전을 약간 시켜서 단축 명령은 2입니다. 2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누르면 여기에 빨간 선으로 이렇게 프로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방향이 여기 대칭 눌러서 양쪽 폭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폭이 4라고 나왔으니까 4. 그래서 여기 합치기가 아니라 부울해서 잘라내기 빼기를 눌러서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키가 생겼죠. 여기에 목깎기 요거 F입니다. 플랫의 단축 명령어 F 눌러서 여기와 회전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4군데를 해주면 됩니다. 4군데를 해서 여기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이런 식으로 키가 규격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이렇게 대보면은 XZ 평면이 가운데를 가리킵니다. S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똑같이 F7번으로 단면을 하고요. 절단 모서리 투영을 이번에도 똑같이 눌러줍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하나를 그려줍니다. 마찬가지로 끝단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5mm 그리고 키의 길이 요것은 20mm 요것은 자로 재는 치수입니다. 그 다음에 키의 깊이 요 T1 값은 동일하게 규격계수 2.5 그 다음에 돌출 2를 누릅니다. 2를 눌러서 안쪽 프로파일 선택하고 양쪽 그 다음에 폭값은 4mm 이렇게 해서 부울은 빼기 이렇게 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플랫 눌러서 여기에 라운드 들어가는 부분 4군데를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이 라운드 치수는 2mm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 이렇게 하면 양쪽 2군데에 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멈춤 나사 들어가는 부분도 보겠습니다. 멈춤 나사는 축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기어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 자로 재면 됩니다. 자로 재서 예를 들어서 끝단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5mm와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거리가 4mm가 나왔고 그 다음에 각도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각도가 90이 나왔다는 것 이런 세 가지 치수들을 감안을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일합니다. 여기 XZ 평면을 클릭하면 세로면이기 때문에 세로면을 클릭을 합니다. 이 가운데 면이죠. S 스케치를 잡고 들어갑니다. F7번으로 단면을 하고 절단 모서리 투영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을 눌러서 이렇게 아까 전에 세모 모양의 반틈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치수 D를 눌러서 끝단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5mm 그리고 치수와 이 점과 이 점은 4mm가 되겠죠. 그리고 각도는 이 치수와 이 치수를 눌러서 각도가 요게 45도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회전
R을 눌러서 프로파일은 여기를 빨간색으로 선택을 하고요. 자, 축을 선택을 해서 세로 축 요거를 해서 구글에서 빼기 확인 이렇게 누르면 이런 센터 구멍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이쪽과 이쪽에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지금 요게 오일실인데요. 이 오일실이 축에 꼽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오일실이 터지지 않기 위해서 규격 치수를 찾아줘야 됩니다. 오일실도 마찬가지 37번에 오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F로 오일까지만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일실 37번에 가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38번에 오일실 부착 간계가 나옵니다. 37번과 38번 두 개가 나옵니다. 저희가 안찌름이 17mm가 나왔습니다. D1 값이. 그러면은 17mm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 두 군데에 둥글기를 준다. 라운드 R 값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R 값은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요 D2 값은 최대 14.9mm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9mm만 넘어가면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축 그릴 때는 간단하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2mm 정도 떨어뜨려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 값은 1, 두 번째 R 값은 2mm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못따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리 및 각도 이것을 선택을 하고요. 거리는 2mm, 각도는 30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면을 선택을 해서 면을 이쪽을 선택을 하고 여기에 단차가 있는 부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확인을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F 필렛을 눌러서 이 부분은 1mm를 라운드를 주고요. 또다시 F를 눌러서 이 부분은 2mm로 라운드를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오일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갈 때 찢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른쪽도 이 부분을 똑같이 못따기를 눌러서 가운데 거 2mm 30도 이렇게 눌러서 면을 한번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 요 단차가 있는 부분, 모서리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mm가 되고 각도가 30도를 만들어라 이런 말이 되겠죠.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두 군데 라운드를 주기 위해서 필렛으로 이 부분에 1mm를 주고요. 다시 F 눌러서 이 부분에 2mm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둥글둥글하게 주겠습니다. 왼쪽 부분에 이런 부분은 스레드는 클릭을 해서 그냥 여기에 클릭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피치 값을 지정하는 것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1mm 정도 피치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나사를 만들기 위해서 나사의 틈새 부분도 규격 치수에 맞게끔 작도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17번에 나사의 틈새가 있습니다. 17번에 나사의 틈새를 보면은 저희가 나사의 피치를 1mm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요것들의 치수를 기입을 해주면 됩니다. 요 그림에 나오는데요. 스몰 D가 17mm로 적용을 했고 G1의 홈나사에 들어가는 폭이 최소가 1.6mm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각도도 여기 30도 불안전 나사 부분 각도 30도 나오고요. DG 값은 이렇게 1.6mm 기준치수에서 1.6mm 빼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것은 그냥 저희는 규격을 제공하지 않고 저는 일반적으로 M8이라고 나왔다. 스몰 D가 M8이었죠? M8이라고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 안찌름은 1mm씩 뺀 여기서 여기까지는 6mm로 이렇게 하고요. 요 폭값도 1에서 2mm 정도, 보통 저는 2mm 이렇게 합니다. 2mm 정도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은 치수이기 때문에 굳이 규격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똑같이 XY 평면, 세로면을 스케치를 잡고 들어가서 F7번으로 절단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단 모습을 투영을 하고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네모를 하나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 치수는 요것의 거리는 2mm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치수도 1mm 이렇게 하겠습니다. 2mm가 많으면 요것은 1mm로 볼게요. 단차가 여기 짧기 때문에 1mm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선으로 요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야지만 선이 잘 그려질 것 같네요. 여기서 중심선으로 바꿔줍니다. 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중심선을 좀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명령어 R 눌러서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고 축을 선택을 해서 이 바깥에 있는
이렇게 해서 부울에서 잘라내기 자동적으로 축이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사의 틈새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을 하면 축에 관련돼서는 규격지수를 다 적용을 해서 모델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축 모델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